고성이가 정신병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대체 왜 박진석이 그 카드까지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날 밤의 진짜 이유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희의 라이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울먹이며 자신을 박진석의 아내로 포장했지만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연기에 속지 않았고요. 박진석은 그 방송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화가 덜 났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박진석은 이제 고성희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고성희는 집에서 쫓겨나도 자산이 막혀도 결국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입 하나로 다시 들어올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원래 끝장을 낼 때 감정으로 달려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한우진을 이용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지은호의 존재를 어떻게 지워버렸는지, 그리고 박성재를 얼마나 교묘하게 눌러 키웠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기록으로요. 이 정도면 사람들은 믿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면 누구도 부정 못하겠지라는 수준으로요. 박진석이 처음으로 움직인 건 고성희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원하는 무대를 뺏기로 했습니다. 고성희는 사람들 앞에서 울어야 살아나는 사람이었는데 박진석은 그 울음을 무대 밖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거죠. 박진석은 먼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고성희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공포가 남아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걸 알면서도 박성재를 호출했습니다. 박진석의 방식은 늘 잔인하게 정확했거든요.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묻습니다. 너 아직도 저 사람이 무섭냐? 박성재는 대답을 쉽게 못했습니다. 무섭다고 하면 너무 약해 보일까봐가 아니었어요. 무섭지 않다고 말하면 진짜로 자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까봐였죠.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더는 휘둘리고 싶진 않아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반응이 오히려 박성재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박진석은 확신이 서면 표정이 더 없어지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오늘부터 할 일은 딱 하나야. 흔들리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기록해.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 기록이 내 방패가 될 거다. 박성재는 그 말이 기묘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늘 너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눌려왔는데요. 지금은 망가진 것도 증거가 된다라는 말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그동안 박성재에게 심어둔 죄책감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게 얼마나 생활처럼 붙어 있는지 그걸 말로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내용을 조용히 들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던집니다. 그럼 이제 조건이 맞네. 박성재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진석이 말한 조건이 고성희를 법적으로 묶을 조건인지 고성희를 병원으로 보내는 조건인지요. 박성재는 그저 박진석이 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고성희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고성희는 라이브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고요. 짧은 영상, 캡처, 편집된 클립이 쏟아졌습니다. 고성희는 울다가 웃고 웃다가 분노하고 분노하다가 갑자기 애절해지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 기복을 보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불안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불안함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요. 고성희가 겨냥한 이름은 결국 박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진짜로 치고 싶었던 건 박진석이 아니라 박성재였고요. 고성희는 은근하게 박성재를 끌어들입니다. 나랑 박진석 사이에서 제일 고생한 건 성재야 같은 말을 던지면서요. 그 말은 박성재의 마음 한가운데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고성희는 그 죄책감을 끄집어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그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박성재를 끌어들이는 순간이 오면 고성희의 행위를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적 가해로 묶을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박진석은 남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절차를 위한 정리로 움직였습니다. 차갑게, 끈질기게요. 고성이는 어느 날 새벽 지은호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오히려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은호는 그 목소리가 더 섬뜩했는데요. 고성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도 지쳤지? 우리 좀 이야기하자. 지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고성이는 문 앞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더 끈적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너 편해질 것 같아? 아니야. 박진석이 널 절대 안 놔. 너는 평생 그 집안의 약점으로 살 거야.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찌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했던 선택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약점이 되는 순간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또다시 끼어듭니다. 이지혁은 고성이를 밀어내면서 예전처럼 격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 다시 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고성이는 그 차가움에 잠깐 멈칫했는데요. 고성이는 이지혁의 눈빛에서 이전과 다른 종류의 피로를 받습니다. 이지혁은 분노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표정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도 힘들지? 너도 곧 무너질 얼굴인데. 그 한마디가 이지혁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지혁은 고성이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불길함을 느꼈고요. 그 불길함은 사실 이지혁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도쿄 출장을 핑계로 받은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 사실을 박성재에게만 털어놨었죠. 그리고 이상철이 그 대화를 엿듣고 알게 됐습니다. 이상철은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더 사람을 미치게 하기도 합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이 언제 입을 열지 몰라 불안했고요. 그런데 그 불안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폭발합니다. 고성이가 다음 라이브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버렸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하겠지. 근데 진짜로 숨기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시청자들은 그 문장에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폭로라는 단어에 약하니까요. 고성이는 그 반응을 먹고 커졌습니다. 고성이는 한 번 더 자극적으로 던집니다. 나만 미친 게 아니야. 여기에는 병원 갈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순간 박진석은 확신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고성이를 내쫓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겠구나. 고성이는 본인이 무너지면 주변을 다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그걸 너무 늦기 전에 막아야 했고요. 박진석이 다음으로 찾아간 건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지켜야 했고 고성이를 막아야 했는데요. 정순이는 늘 강해 보였지만 그 강함은 사실 두려움을 눌러 만든 강함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경계했어요. 박진석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족을 무너뜨린 큰 축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정순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약해질 걸 알았고요. 대신 정순이에게 묻습니다. 고성이가 요즘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정순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이가 밤낮 없이 연락을 시도했던 것, 지은호 주변을 맴돌았던 것, 한우진을 미끼로 사람들을 자극했던 것, 그리고 송사라는 말을 반복하며 누가 나를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까지요. 정순이는 말하면서 자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딸이 다시 상처받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다 듣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고성이를 사회에서 끊어낼 겁니다. 정순이는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박진석이 말하는 끊어낸다는 단어는 감정적인 절연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단처럼 느껴졌거든요. 정순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묻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 건데요? 박진석은 정순이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방향만 말했어요. 고성이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의료진이 판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나면 고성이는 한동안 밖에서 못 움직이게 됩니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순이는 고성이가 싫었고 고성이가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꺾는 단어이기도 하니까요. 정순이는 박진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건 맞아요. 근데 그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당신도 당신 아들도 다 같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진석도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를 병원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의 삶이 이미 찢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박성재도 이미 오래 망가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정순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합니다. 고성이가 다음엔 누구를 찌를지 모르니까. 그날 밤 박진석은 박성재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언급되는 모든 순간이 박성재의 과거를 끌어올렸고 박성재는 그 기억을 감당하기 힘들어했거든요. 박진석은 그런 박성재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직접 고성이를 만나서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 박성재는 처음엔 못해요라고 말하려 했는데요. 그 입술이 움직이기 직전 이수빈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잊지 못해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은 늘 내가 선택한 길이 틀렸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말했어요. 내가 끝까지 이렇게 도망만 치면 이수빈을 다시 볼 자격도 없겠지. 박성재는 결국 말합니다. 갈게요. 근데 제가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너져도 돼. 대신 다시 일어나면 돼. 오늘은 내가 일어나야 할 날이다. 박성재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은 따뜻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그 투박함이 오히려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고성희는 받자마자 목소리를 바꿉니다. 성재야, 너도 나를 버리는 거야? 박성재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만해요. 이제는 진짜로 멈춰요. 나를, 우진이를, 은호를 더는 건드리지 마요. 고성이는 잠깐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웃습니다. 너 아직도 나를 무서워하네. 그 표정, 그 목소리, 너는 여전히 내 손안이야. 박성재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는데요.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사과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고성이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고성이는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힘으로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말합니다. 나 이제 안 무서워요. 그냥 당신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란 걸 알았을 뿐이에요. 그 문장이 고성이를 건드립니다. 고성이는 무섭다는 말에는 익숙했지만 무서운 사람이라는 단정에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고성이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 지금 누가 뒤에 있어? 박진석이지? 지은호지? 이지혁이지? 고성이는 그 이름들을 마구 던지면서 점점 흥분합니다. 고성이는 말이 빨라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논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박성재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더 말을 이어갑니다. 박성재는 일부러 고성희의 모순을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나는 피해자야라고 말하면 박성재는 피해자는 아들을 거래하지 않아요라고 받아치고요. 고성희가 난 사랑했어라고 하면 박성재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울면서도 웃고 웃으면서도 욕을 내뱉는데요. 그 기복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전화기 너머로 듣는 박성재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고성희는 끝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나 미친 거 맞아. 근데 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그 통화 내용을 확보해 두었고 고성희의 반복된 행패, 협박성 발언, 과도한 집착과 망상에 가까운 주장 그리고 주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묶어서 이건 이제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박진석은 마음으로 처넣겠다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머리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춰야 한다라고 결심한 거였어요. 결과는 같아도 박진석에게는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박진석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고성희는 또 라이브를 켭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요. 고성희는 말합니다. 오늘은요, 진짜로 다 말할 겁니다. 나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진석은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현장에 의료진과 함께 들어옵니다. 고성희는 처음엔 쇼하지 마 라고 소리치지만 곧 표정이 바뀝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무대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순간 두려움보다 먼저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고성희는 아주 빠르게 태도를 바꿉니다. 봐요, 여러분. 저 사람들. 나를 끌고 가려 해요. 고성희는 그 말로 시청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했는데요. 박진석은 이번엔 시청자들 편을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방송을 끊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성희가 말할수록 더 많은 증거가 쌓이도록 놔뒀습니다. 고성희는 그게 함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늘 자기 말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으니까요. 고성희는 의료진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 건드리면 다 끝장이야. 너희 다 고소할 거야.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고성희, 오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멈추지 못하니까 멈추게 하는 거야. 고성희는 그 말에 웃습니다. 내가 날 정신병원에 넣어? 내가? 너 같은 인간이? 박진석은 대답 대신 아주 낮게 말합니다. 한우진 이름을 또 입에 올릴까봐.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확 굳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을 무기로 썼고 그 무기가 꺾이면 자신이 무너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급히 말을 바꿉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아들을 지키려는. 박진석은 고성희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스스로 모순을 말하게 놔뒀고요. 고성희는 말이 길어질수록 더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성희는 2억이라는 단어까지 다시 꺼내버립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 말이 나온 순간 의료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고성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의식과 공격성이 뒤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고성희는 울다가 갑자기 상대를 모욕하고 또다시 울면서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희는 본인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박진석은 그걸 지켜보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인간적인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은 바로 떠올립니다. 지은호가 문 앞에서 공포에 떨던 순간, 박성재가 전화기 너머로 숨을 못 쉬던 순간, 그리고 한우진이 간이식 이후 학교를 떠나며 자기 인생을 닫아버린 순간을요. 박진석은 그 기억들을 붙잡고 결론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면 다음에 다칠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다. 고성희는 결국 보호자 동행과 의료진 판단 아래 임시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소리칩니다. 박진석,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내가 나가면 다 말할 거야. 다 끝장낼 거야. 박진석은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걸 보면서 자신이 사람 하나를 사회에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고성희와 결혼했던 자신도 미워하게 됐습니다. 박진석은 그 미움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걸 알고 있었고요. 고성희가 병원으로 들어간 뒤 박성재는 며칠을 제대로 잠들지 못합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보다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박성재는 스스로를 탓하려고 드는 습관이 너무 깊었습니다. 박성재는 혼자 앉아 있다가
결국 이수빈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열어봅니다. 이수빈이 괜찮아? 라고 보낸 그 한마디요. 박성재는 그 메시지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웁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기대는 순간 이수빈을 다시 끌어들일까봐 무서웠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아주 짧게 보냅니다. 괜찮지 않은데 너까지 힘들어질까봐 겁나. 그 답장을 받은 이수빈은 한동안 화면만 바라봅니다. 이수빈도 박성재를 잊지 못했고 박성재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마음속에서 수십 번 싸웠을 겁니다. 다시 가까워지면 또 아플 거야라는 두려움과 그래도 지금은 손을 잡아야 해라는 마음이요. 이수빈은 결국 답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나 도망 안 갈게. 그 한마디가 박성재를 살리는 말이었는지 더 깊이 빠지게 하는 말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박성재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고성이가 병원에 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성이가 병원에 들어가면서 더 큰 파장이 시작됩니다. 고성이는 병원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고성이는 병원에서도 전화와 메시지를 시도합니다. 고성이는 자신을 가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신이 나가면 무엇을 터뜨릴지 끊임없이 정리합니다. 고성이의 머릿속에서는 복수가 계획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간호사에게도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나는 멀쩡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고성희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고성희는 멀쩡함을 증명하려다 오히려 불안함을 더 드러내고 있었죠. 그 사이 이상철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의 비밀을 들었고 그 비밀이 언젠가 터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고요. 이상철은 말할 수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이 침묵을 선택하면 아들이 위험해질까봐 두렵고 말하면 김다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상철은 선택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오래 품는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그 품은 선택이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고성이가 병원에서 나름대로 정상을 연기하려는 사이 밖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박영나가 고성희의 라이브와 그 이후 사건들을 모티프로 웹툰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박영나는 직접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너무 비슷했습니다. 박영나는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작품은 결과적으로 고성희의 민낯을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박진석은 그걸 보고 복잡해집니다. 박진석은 박영나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영나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는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고성희가 병원에서 나오면 더 큰 분노로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성의 보호자께 면담이 필요합니다. 박진석은 병원으로 갑니다. 박진석은 복도에서 고성희를 마주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면담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박진석이 들어가자마자 고성희는 웃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평온해서 박진석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왜 날 이 안에 넣었는지.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건 내가 미친 척하는 게 아니야. 내가 멀쩡한 척하면서 너희를 다 찢어놓을까봐 무섭지.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눈빛이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딱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나를 여기서 빼. 그러면 이지영 얘기는 안 할게. 그 순간 박진석의 피가 식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이지혁의 상태를 감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박진석은 머릿속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이지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성재 그리고 이상철. 고성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누군가가 흘린 겁니다. 의도치 않게든 의도적으로든요. 박진석은 침착하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들었어?
고성이는 웃습니다. 그걸 왜 알려줘?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 박진석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고성이는 병원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이라는 공간을 새로운 무대로 바꿔버릴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면담실에서 나오며 마음을 굳힙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병원에 머물게 하는 절차를 연장하려고 움직이고요. 동시에 바깥에서는 또 다른 불씨를 끄기 시작합니다. 이지혁 쪽입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연락합니다. 이지혁은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점점 힘을 잃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묻습니다. 지혁아, 너 진짜로 괜찮아? 이지혁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괜찮은 척은 할 수 있어. 근데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 박성재는 그 말에 무너질 뻔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친구였고 그 관계는 어떤 위계도 없이 서로를 버틴 관계였거든요. 박성재는 그 관계까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김다정에게 말하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잔인하게 꼬입니다. 김다정이 먼저 이상철에게 묻거든요. 상철 씨 지혁이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이상철은 그 질문 앞에서 숨이 턱 막힙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진실을 말하면 김다정이 쓰러질 것 같았고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큰 후회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말합니다. 검사 다시 받았어. 김다정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김다정은 순간적으로 웃으려 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깨질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눈을 깜빡이며 묻습니다. 그럼 나쁜 거예요? 이상철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누군가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김다정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김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고성이가 병원에서 쓴 번호였고요. 김다정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바로 옵니다. 김다정, 내 아들 얘기 나랑 거래하자. 이 메시지는 김다정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진석도 박성재도 이지혁도 같은 시간에 비슷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고성이는 병원 안에서 동시에 던질 수 있는 폭탄을 계산해서 던진 겁니다. 사람을 흔드는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정교해졌다는 뜻이었죠. 박진석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병원에 넣으면 사건이 잠잠해질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위험한 순간을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고성이는 늦춰진 시간 속에서 더 독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성재야, 이제 진짜 선택해야 한다. 고성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지 우리가 먼저 끊어낼지.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이수빈의 메시지를 다시 봅니다. 나 도망 안 갈게. 박성재는 그 말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기대면 살 것 같다가도 기대는 순간 이수빈이 다칠까봐 겁났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결심합니다. 나 이번엔 내가 먼저 끝낼게요. 그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성재 스스로도 완전히 알진 못했습니다. 다만 박성재는 고성이를 직접 만나서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끈을 끊어야 한다고 느꼈고요. 박성재가 병원으로 향하는 그 순간 박진석은 혼자 남아 생각합니다. 내가 고성이를 병원에 넣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밖을 흔들고 있다. 그럼 다음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그리고 그때 박진석에게 또 하나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고성이가 말했던 송사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내용입니다. 고성이는 누군가의 과거, 누군가의 서류, 누군가의 비밀과 연결된 사건을 해결하려 했고요. 그 사건의 끝에는 출생과 서류가 엉켜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박진석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서늘해집니다. 고성이는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서류로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사망 신고를 했던 사람이라면 다른 서류도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고성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병원 밖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람, 내가 찾을 거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누구의 이름도 담보로 못 쓴다. 고성이는 바로 답합니다. 찾아봐. 근데 늦을걸. 한우진이 입 열기 시작하면 너부터 무너져. 박진석은 그 메시지를 읽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한우진. 결국 모든 칼끝이 그 이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박진석이 움직일수록 한우진은 더 앞에 끌려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순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성이가 병원 안에서 면회를 요청했고 그 면회 대상에 박진석뿐 아니라 지은호의 이름까지 적어놨다는 겁니다. 고성이는 병원 안에서도 사람을 호출해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듣고 낮게 웃습니다. 웃음인데도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은 중얼거립니다. 그래, 결국 이 안에서도 판을 벌리겠다는 거네.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고성이를 병원에 쳐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고성이가 다시는 누군가를 인질로 삼지 못하도록 밖에판 자체를 깨버리겠다고요. 그런데 그 판을 깨려면 박진석도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것들을 일부는 내놔야 합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고성희와의 싸움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자신들의 더러운 상처까지 드러내야 끝난다는 걸요. 그렇게 박진석은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고성희를 막는다고 했지. 근데 진짜 막아야 하는 건 고성희가 아니라 우리가 고성희에게 허용해버린 침묵이었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성재가 병원 면회실 문 앞에 섭니다. 박성재는 문 손잡이를 잡고도 한참을 못 열고 있었는데요. 문 안에서 고성희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성희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낮게 말합니다. 들어와, 성재야.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가 결국 문을 엽니다. 박진석도 모르는 방식으로 고성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 수가 한우진인지 이지혁인지 아니면 박성재와 이수빈을 겨냥한 새로운 폭탄인지 아직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고성희는 병원 안에서도 끝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였고 박진석은 그 무대를 이번엔 정말로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성공할수록 동시에 누군가의 비밀도 같이 찢겨나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개는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고성희를 병원에 넣은 박진석이 과연 그 선택의 대가를 감당하면서까지 끝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성희가 병원 안에서 던진 작은 불씨 하나가 밖의 모든 사람을 더 큰 지옥으로 끌고 갈까요?